교실 문이 열렸을 때 서아의 심장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죠. 대한고등학교 3학년 6반. 오늘도 그곳은 서아에게 작은 지옥이었어요.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향했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아니, 친구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었죠. 책상에 앉자마자 서아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꽂혔어요. 야, 서아야, 오늘은 엄마 카드 얼마나 긁었어? 100원. 1000원? 유나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유나는 JK그룹 회장의 외동딸로 학교에서 가장 부유한 학생이었어요.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죠. 서아의 손이 책상 아래에서 꽉 쥐어졌어요. 입술을 꼭 깨물었죠. 낡은 교복과 오래된 가방은 그녀의 가난한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왜 또 조용히 있어? 돈이 없으면 말도 없나 보다. 유나의 비웃음에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서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웃지 않은 건 서아의 옆자리 도윤뿐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인 어머니와 사는 도윤은 서아처럼 따돌림의 대상이었죠. 괜찮아? 도윤이 작게 물었어요. 서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괴롭힐 테니까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도윤의 손이 슬며시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그 온기가 서아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야, 근데 진짜 너네 집 어디야?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유나가 다시 물었어요. 서아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죠. 말도 못하네. 역시 폐가에서 사는 거 맞지? 유나의 말에 교실이 다시 웃음바다가 됐어요. 서아의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사실 서아는 SK생명과학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대한민국 최대 제약회사의 상속자였죠.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2년 전 할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서아는 외국에서 공부하다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할머니의 특별한 부탁을 받았어요. 서아야, 할머니가 회사를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어. 내 오빠 서준이는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으니 내가 할머니 뒤를 이어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진정한 리더십을 갖추길 바래. 그날의 기억이 서아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길, 그리고 강인한 눈빛까지. 할머니의 제안으로 서아는 평범한 학생으로 위장하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죠. 서아의 목표는 자신의 진짜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부와 권력이 아닌 자신 자체로. 하지만 서아가 숨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였죠. 외국에서 공부할 때 서아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심한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 기억은 아직도 서아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죠. 오늘 방과 후에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거야. 다들 와. 유나가 크게 외쳤어요. 모두가 환호했죠. 물론 서아와 도윤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서아랑 도윤이는 올 필요 없어. 우리끼리만 할 거니까. 유나의 차가운 목소리에 교실이 다시 웃음바다가 됐어요. 서아의 손이 더 꽉 쥐어졌죠. 무시당하는 느낌, 소외감,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서아의 가슴을 꽉 채웠어요. 점심시간, 서아와 도윤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은 그들만의 작은 안식처였죠. 한 달만 더 참자. 졸업하면 다 끝나.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죠. 넌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어? 서아는 멀리 보이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죠. 나도 때로는 참기 힘들어. 서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바로 감정을 추스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교실로 돌아오는 길,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오빠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서아의 오빠 서준은 KPOP 그룹 스타라이트의 리더였어요.
국민 아이돌이었죠. 오빠, 무슨 일이에요? 서아야, 할머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 병원에 와줄 수 있어?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지금 바로 갈게요. 서아는 급히 교실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어요. 도윤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학교를 나섰죠.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병원 복도는 서아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어요. 새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 분주히 오가는 의료진들. 서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할머니가 괜찮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어요. 중환자실 앞에 서준이 서 있었어요. 평소의 화려한 아이돌 모습이 아닌 지친 표정의 오빠였죠. 서아를 발견하자 그의 어깨가 살짝 펴졌어요. 서아야, 왔구나. 서준이 서아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오빠의 품 안에서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응급수술 중이야.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서아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서준이 재빨리 서아를 부축했죠. 병원 의자에 앉자 서아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를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죠. 서아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할머니 강하시잖아. 서준의 위로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서아의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서아와 서준은 벌떡 일어났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서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안도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서준이 서아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서준이 의사에게 인사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났죠. 중환자실에 들어가자 산소 마스크를 쓴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아닌 작고 연약한 할머니였죠. 서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서아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갑고 주름진 손이 서아의 온기를 느끼고 살짝 움직였죠.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서아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서아는 할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죠.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서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의 강인함이 느껴졌죠. 학교는 어때? 할머니의 질문에 서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괴롭힘과 따돌림의 현실을 말할 수 없었죠.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두려웠어요. 재미있어요. 친구도 생겼고요. 서아의 거짓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편안해졌어요. 서아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싶었죠. 그래, 잘 됐구나. 내가 평범한 학생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아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결심이 생겨났죠.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강해져야 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주었어요. 서아는 할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죠. 할머니, 저 내일 또 올게요. 푹 쉬세요. 병원을 나오는 길,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죠. 서아야, 괜찮아? 갑자기 나가서 걱정됐어. 도윤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응. 할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내일 학교 가면 얘기해 줄게. 전화를 끊고 서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준이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내일 학교 안 가도 돼. 내가 선생님께 말해둘게.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죠. 아니에요. 갈 거예요. 할머니께 약속했으니까요. 서준은 서아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죠. 서아의 마음도 복잡하게 흘러갔어요. 학교에서의 괴롭힘, 할머니의 병환, 그리고 숨겨온 자신의 정체까지.
이대로 계속 숨길 수 있을까? 서아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체육대회 날, 학교는 들뜬 분위기였어요. 알록달록한 현수막이 운동장을 장식했고, 학생들은 반별로 모여 응원 연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서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병원에 계신 할머니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괜찮아? 도윤이 서아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서아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죠. 할머니가 수술 후 조금씩 회복 중이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도윤은 서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온기가 서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죠. 서아는 도윤에게 아직 할머니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SK생명과학 회장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말할 수 없었죠. 야, 우리 반 응원 열심히 해야 해. 유나가 교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서아와 도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환호했죠. 서아의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소외감이 밀려왔죠. 체육대회가 시작되고 서아와 도윤은 응원석 가장 구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나가 그들 앞에 나타났죠.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야, 도윤아, 너도 달리기 한번 해볼래? 내가 이기면 한 달 동안 너희 안 괴롭힐게. 유나의 목소리에 독이 묻어 있었어요. 서아는 도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죠. 도윤은 어릴 때 사고로 다리를 다쳐 달리기를 못한다는 사실을 서아만 알고 있었어요. 서아의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만해, 유나야. 서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유나의 눈이 커졌죠. 서아가 말대꾸를 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뭐? 쓰레기가 말대꾸를 해? 유나가 서아의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서아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죠.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서아의 무릎이 바닥에 세게 부딪혔어요. 찢어질 듯한 통증이 전해졌죠.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서아에게 향했죠. 서아는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봤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체육관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죠. 서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키 큰 남자가 세련된 슈트를 입고 걸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죠. K-POP 그룹 스타라이트 리더 서아의 오빠 서준이었어요. 서아야. 서준이 달려와 서아를 안아 일으켰어요. 서아는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오빠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빠. 어떡해. 할머니가 걱정하셔서 내가 데리러 왔어. 할머니 병문안 가야지. 서준의 말에 서아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에 대한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들통날 텐데요. 서아는 급히 오빠의 팔을 잡았죠. 오빠, 지금 이럴 시간 없어요. 그냥 어서 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체육관 전체가 충격에 빠졌죠. 국민 아이돌 서준이 이 학교 학생의 오빠라니 유나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저기, 혹시 당신이 스타라이트 서준 맞나요? 누군가 물었어요. 서준은 미소를 지었죠. 그의 팬서비스 미소가 아닌 차가운 미소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제 동생입니다. 체육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서아는 정말 땅바닥으로 꺼지고 싶었죠.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났어요. 오빠가 유명 아이돌이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서아가 가난한 학생이라는 거짓말은 금방 밝혀질 거예요. 오빠, 제발. 서아가 속삭였지만 서준은 이미 다음 폭탄을 투하했어요. 누가 내 동생을 밀었지? 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체육관이 다시 조용해졌죠.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오빠, 그냥 넘어진 거예요. 괜찮아요. 서아가 급히 말했지만 서준의 눈빛은 이미 유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야, 서아야? 서준이 서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죠. 진정한 리더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해.
서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아니요. 유나가 밀었어요. 체육관의 놀라움에 탄성이 다시 울려 퍼졌어요.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서준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서준이 너의 오빠라고? 유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서준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죠. 할머니, 서아가 다쳤어요. 그래, 지금 바로 가마. 그 순간 서아는 알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거려. 서아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도윤이 다가와 서아의 옆에 섰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서아 곁을 지키고 있었죠. 서아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도윤아. 설명할게. 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 서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죠. 괜찮아. 넌 그냥 서아잖아. 도윤의 말 한마디가 서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요. 서아는 그냥 서아였죠. SK생명과학 회장의 손녀도 유명 아이돌의 동생도 아닌 그냥 서아였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제 서아를 다르게 볼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서준은 휴대폰을 다시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서아는 눈을 크게 떴어요. 증거 영상이라니요?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10분 후 학교 정문 앞에 고급 차량 3대가 도착했어요. 맨 앞차에서 내린 노인은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SK생명과학의 김 여사였어요. 서아의 할머니였죠. 서아야, 괜찮니? 할머니가 서아에게 다가와 얼굴을 살폈어요.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죠. 할머니가 여기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할머니,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죠. 수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당당했어요. 그때 유나의 아버지도 급히 학교에 도착했어요. JK그룹 회장이었죠.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김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유나의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죠. 서아는 그제야 알았어요. 유나의 아버지가 할머니를 알고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차갑게 응답했어요. 박 회장, 당신 딸이 내 손녀를 괴롭혔다고 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딸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죠. 유나는 그 자리에서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서아가 SK생명과학 회장의 손녀라고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서아를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서준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표정은 더욱 단호해졌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서준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유나가 서아를 괴롭히는 여러 장면들이 담겨 있었죠. 서아의 책상에 쪽지를 놓는 모습, 복도에서 일부러 부딪히는 장면, 그리고 방금 전 서아를 미는 장면까지. 언제 이런 걸? 서아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준이 언제 이런 증거를 모았는지 몰랐죠. 걱정했어. 서아야. 그래서 학교에 CCTV를 몇 개 더 설치했어. 서준의 말에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가 늘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죠. 이 모든 증거로 학교 폭력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유나의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숙였죠. 서준 군, 정말 죄송합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겁니다. 우리 유나가 그럴 리가. 서준은 차갑게 웃었어요. 오해요? 직접 보셨잖아요. 그리고 JK그룹이 최근 SK생명과학과 체결한 모든 계약도 재검토될 것입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계약 파기는 그의 회사에 큰 타격을 줄 거였죠. 서아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죠. 서아는 일어나 앞으로 나섰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죠. 서아의 다리는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오빠, 할머니, 저는 이 모든 걸 공정하게 처리했으면 해요.
특별 대우 없이요. 할머니는 서아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죠. 역시 내 손녀다. 내 말대로 할게. 유나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난 정말 몰랐어. 서아는 유나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서아는 그것을 억눌렀죠. 복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몰랐다고 해서 괴롭힘이 정당화되진 않아. 유나야. 서아의 말에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부끄러움과 후회의 눈물이었죠. 할머니는 학교 교장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죠. 오늘 일에 대해 학교 폭력위원회를 즉시 소집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론입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서아의 비밀은 완전히 드러났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죠. 서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교 폭력위원회는 그날 오후 긴급 소집되었어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죠. 서아는 차분히 앉아 있었지만 심장은 격하게 뛰고 있었어요. 손끝이 조금 떨렸죠. 위원회에는 학교 측 대표, 학부모 대표, 그리고 지역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유나와 그녀의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서아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이 느껴졌죠. 이번 사건의 증거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준이 제출한 영상 증거들이 모두에게 공개되었죠. 유나가 서아를 괴롭히는 모든 순간들이 화면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서아는 그 영상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서아는 꾹 참았어요. 이제는 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유나 학생, 할 말 있나요?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유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서아의 마음 한켠이 살짝 녹아내렸어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깊은 연민이 피어났죠. 유나도 결국 자신과 같은 또래 학생이었으니까요. 판정은 신속하게 내려졌어요. 유나는 퇴학 처분을 받았고 그녀의 무리에 속했던 다른 학생들은 출석 정지와 봉사활동 명령을 받았죠. 또한 모든 가해 학생들은 심리상담을 받아야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서아와 유나가 마주쳤어요. 유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분명 많이 울었을 거예요. 서아야, 정말 미안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아는 잠시 유나를 바라봤죠.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아픔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하지만 서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유나야, 난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래. 내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 이제야 알았어. 정말 미안해. 그것이 서아와 유나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다음 날 유나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죠. JK그룹은 SK생명과학과의 주요 계약을 모두 잃었어요. 유나의 아버지는 회사 내 입지가 크게 흔들렸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서아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학교 조회 시간에 모두 앞에 섰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SK생명과학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이제 모두 알게 되었을 거예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 향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서아로 살고 싶어요. 특별 대우가 아닌 그냥 학교의 한 학생으로요. 서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서아는 자신을 지켜보는 도윤에게 미소 지었죠. 그리고 제가 정체를 숨겼던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실 저는 외국에서 학교 폭력 때문에 힘들었어요.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었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런 꼬리표 없이 진짜 저로 살고 싶었어요. 교실에 놀라움에 탄성이 흘렀어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죠. 부와 권력 없이도 제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바랐던 전부였죠. 서아의 말이 끝나자 교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쳤어요. 서아의 진심이 전해진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서준은 서아에게 제안했어요. 서아야, 오늘부터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게 어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학교를 옮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빠. 저는 여기서 계속할래요.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고 싶어요. 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서아의 강인함에 감동한 것 같았죠. 내 선택을 존중해. 내 동생이 이렇게 강해졌네. 할머니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어요.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할머니가 서아에게 물었죠. 후회하지 않니? 내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면 그런 괴롭힘은 없었을 텐데.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죠. 아니요, 할머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회사를 이끌 때도 이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 찼어요. 서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도윤의 어머니는 SK생명과학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시작했죠. 도윤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서아와 도윤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죠. 비밀도 벽도 없는 진짜 우정이었어요. 서준은 방송에 나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죠.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서아는 더 이상 그림자에 숨지 않았어요. 그녀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새로운 시작,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어요.